덕군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BR 크래프트에서 나오는 엣지를 테스트하면서 단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있었는데 의외로 토코놀이 이제 일본 제품, 요즘 시국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일본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대체할 수 있는 대체품을 찾으시면서 영상에 들어와서 문의를 해주시는 분도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성능적으로 봤을 때는 토코놀을 대체할 만큼의 성능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성분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아크릴, 그러니까 합성 수지죠, 물, 그 다음에 천연 색소로 BR 컷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일단 좀 들었습니다. 단면 마감을 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죠. 일단은 뭐 해리를 쳐서 단면 마감 자체를 하지 않고 시접으로 이제 재봉을 해서 단면을 마감하는 방법, 제작 순서에서부터 이런 단면들이 노출되지 않게 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뒤집기를 할 때는 바이어스로 마감을 해서 제품을 뒤집어서 역시나 단면 자체가 외부에 노출이 되지 않게 제작하는 방법도 있고,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 지금 제가 바르고 있는 요 엣지 코트를 이용한 단면 마감 방법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크롬 가죽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엣지로 마감을 하고, 베지터블 가죽을 사용을 할 때는 일본의 스피란을 이용해서 염색을 하거나 아니면 CMC나 후누리를 이용해서 단면을 마감을 합니다. 일단 제가 써본 엣지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거는 은빛 가방, 이분을 언급을 해도 될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예전에 은빛 코트를 판매하시던 은빛 가방님의 엣지 코트가 가장 성능적으로는 뛰어났었고, 그 다음에 페니체, 그 다음에 지아디니, 그런 순서로 제일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중간에 쿠치레에서 판매를 하던 엣지도 거의 은빛 코트에 가깝게 성능을 발휘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구매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다 보니까 자세하게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단면을 다양하게 마감하는 방법이 있는데, 가죽에 따라서, 제품에 따라서, 또는 만드는 스타일에 따라서 선택을 하셔가지고 단면 마감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문 제작을 받을 때 여권 지갑, 여행용 지갑, 아니면은 뭐 장지갑, 반지갑을 주문 받았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토코놀이나 CMC, 후놀이를 이용해서 단면이 노출되게 한 다음에 마감을 하는 방법을 제일 많이 사용하고, 조금 뭐 코도반이나 아니면 말가죽, 좀 비싼 가죽을 사용할 경우에는 스피란으로 염색을 해서 단면 마감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일본 제품을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현재 찾고 있는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토코놀을 대체할 만큼의 BR에서 만드는 요 BR 컷도 토코놀을 대체할 만큼의 성능은 발휘를 하는 것 같은데, 단면을 단순하게 광을 내고 매끄럽게 한다고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단면을 딱딱하게 만들어서 단면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CMC나 후놀이를 쓰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거하고는 거리가 조금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엣지를 계속 칠하면서 일본 제품을 대체하지 못하는 몇몇 제품들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볼게요. 일단 요거는 지금 한번 바른 상태에서 약간 끈적거림이 조금 있긴 있어요. 한 두세 번 정도 더 발라보고, 위에 피니쉬 그 코트가 따로 있는 거 보니까 끈적거림이 쉽게 가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개 아까 전에 생각난 게 있는데, 유럽이나 중국이나 한국에서, 그러니까 다른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기술이 없어서 못 만들기보다는 그 나라에서 많은 제작자들이 제작을 하는 방식의 차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어떤 쪽으로 특화가 조금 됐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가죽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뭐 넘사벽이죠.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조금 있기는 한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제작자들이 좀 게으르거나, 아니면은 어쨌든 기업에서 이윤을 만들어야 되는데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좀 대충 만들거나 아니면 안 만들거나, 그러는 제품들이 조금 다인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일본에서 제작하는 슈페리어나 비니모 MBT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슈페리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에서도 뭐 실들이 워낙 좀 잘 나오기 때문에 대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그 가성비로 따졌을 때는 비니모를 뭐 따라갈 수 있을 만한
실이 없다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물론 제가 그 이전에 귀터만 테라인데 왁싱된 실이 한 종류가 샘플이 있어가지고 사왔는데 성능은 비니모만큼 뛰어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공식 에이전트죠, BC하우스에서 귀터만 테라 본딩사죠. 본딩사는 한 종 딱 검정색 컬러 하나만 있었거든요. 수입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추세를 몰아서 귀터만에서 이제 수익이 조금 날 수 있는 방향을 모색을 한다면은 MBT 대신에 테라를 또 수입을 조금 하면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염색약이죠. 수성 염색약도 마찬가지고 유성 염색약도 마찬가지고, 제가 단면 마감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이제 수성 염색약인 스피란도 마찬가지로 국내에도 있긴 하죠. 있긴 한데 그 국내 염료는 이전에도 제가 많이 써봤는데 품질이 워낙 같은 회사에서 나온 제품인데도 조금 오락가락하는 경향이 조금 있어서 꾸준하게 동일화된 좋은 품질로 출시가 되지 않아서 문제가 조금 있었거든요. 일본에서 나오는 염료는 약간 진간장 같은데 국내에서 나오는 염료 같은 경우에는 약간 국간장 같은 좀 그런 느낌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 엔드커터도 제가 써본 것 중에서는 일본 제품이 제일 좋았고,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게 없죠. 그리고 부자재 뭐 똑딱이나 아니면은 뭐 도이치 같은 경우에도 현재 국내에서 생산 기술이 없다기보다는 일본 도이치나 프리미어 이런 쪽은 자기들 업체에서 잘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고, 그러니까 업체 기준으로 잘 만들어서 시장에 내어놓고 소비자들이 소문이 나서 저 업체에서 만든 제품이 잘 만든다더라 이렇게 해서 팔리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보통은 업체에서는 절대 그렇게 만들지, 고품질의 부자재를 만들지 않고 저품질의 부자재만 생산을 하고 몇 개, 그러니까 기술이 없는 게 아닌 게 주문 제작을 해서 이런 퀄리티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은 가격대가 그만큼 올라가긴 하겠지만, 확실히 퀄리티 면에서도 품질 면에서도 잘 만들거든요. 잘 만드는데 그런 걸 만드는 이제 제조 공장에서는 괜히 자기들 리스크를 부담해가면서 일반 소비자에게는 판매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대부분 다 브랜드에서 이제 주문 제작 형식으로 생산을 하는 방식으로 지금 시장에 팔리고 있죠. 그 다음에 대체할 수 없는 또 하나가 이제 일본에서 나오는 신키, 그 다음 알프스, 그 다음 후지토 코도반, 실 코도반이나 호인 코도반 같은 경우에도 같은 코도반이라 치더라도 미국하고 유럽에서 나오는 약간 터프한 코도반하고 또 일본에서 나오는 조금 피그먼트 형식의 깔끔한 코도반하고는 좀 차이가 나죠. 품질 면에서도 그렇고 가격 면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진을 찍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니콘 카메라, 소니 카메라, 캐논 카메라가 이제 뭐 쓰지 말자, 일본 불매에 해당하는 제품이다라고, 전범 기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소니, 니콘, 캐논을 제외하면은 쓸 수 있는 거는 라이카나 아니면 핫셀밖에 없는데 가격 차이가 뭐 거의 한 10배, 20배 이렇게 나기 때문에 사실상 대체품이라고는 보기 조금 힘들죠. 그렇게 코도반도 조금 그런 입장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토코놀은 제가 요즘 이렇게 BR에서 나오는 제품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BR 컷은 크게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그 냄새가 좀 많이 나서 성분이 첨가가 너무, 엣지는 냄새가 안 나거든요. 오히려 엣지는 냄새가 안 나는데 BR 컷 같은 경우에는 냄새가 좀 나는데, 첨가가 된 것이 아니냐고 했을 때 문제가 없다, 전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물하고 아크릴하고 합성수지하고 그 다음에 천연 색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하나, 또 괜히 조금 암모니아 냄새가 나고 하면 좀 찝찝해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정확한 성분표를 봤던지 해야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쓰기에는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죠. 이거는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YKK 지퍼 루미나나 엑셀라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지퍼가 지금 라뽀라든지 리리 지퍼라든지, 근데 단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사실은 엑셀라 같은 경우에는 미터당 3호짜리나 5호짜리 같은 경우 4,000원에서 6,000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반면에, 루미나만 올라가도 단가가 10,000원이 넘어가고, 릴이나 람보는 말할 것도 없죠. 거의 5배, 6배 정도, 또 많게는 10배 정도 비싸기 때문에 지금은 국산 2,000원, 2,500원 하는 품질이 떨어지는 지퍼라든지, 아니면은 중국산 좀 가성비가 좋은 지퍼라든지, 지금 그 정도밖에는 못 쓸 것 같아요. 지퍼 브랜드가 생각해보면은 참 몇 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블루버드가 조금 나오긴 하는데, 일본에서 나오는 신화라든지 아니면은 미네무라에서 나오는 자 30cm, 60cm, 1m짜리 자를 또 우리나라에서는 직선으로 곱게 잘 못 만들어서 그것도 조금
진짜 기본적인 건데도 그런 기본적인 거 하나가 자를 직선으로 만들지 못한다는 것에 조금 문제가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쪽은 지금 한 번 바른 거고, 두 번 바른 거고, 이쪽도 이제 두 번 바른 쪽인데, 끈적거림이 근데 막 되게 많이 끈적거리진 않는데, 이런 밑에 투명색 PVC 요런 데 하고 붙었을 때는 살짝 끈적거림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마감을 하고 나서는 피니시 코트를 반드시 조금 발라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느낌으로 봤을 때는 약간 지아디니 정도인데, 뭐 지아디니보다는 조금 덜하긴 해요. 아무튼 끈적거림은 조금 덜하긴 한데, 아무튼 광은 좀 나죠. 그래서 피니시 코트도 글로스하고 어쨌든 지아디니하고 라인은 비슷해요. 글로스하고 매트하고 두 개 다 있기 때문에 피니시 코트를 바른다는 가정하에 얘들이 만들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같이 사용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우리나라에 역시 아직까지 그 오래된, 그 일본만큼 오래된 가죽 공예가가 잘 없죠. 그러니까 현대식으로 제작을 하시는 분들이 잘 없죠. 예전부터 뭐 지금 울산만 하더라도 30년 넘게 가죽 공예를 하신 분이 있긴 한데, 이분이 만드는 거는 최근에 들어서야 가방이나 소품이나, 그러니까 통가죽과 염색을 이용해서 만드는 제작 방식이 발달했고, 아니면 북이나 장구나 이런 것들을 주로 만드시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뭐 소품류라든지 패션 잡화 쪽이나 가방 쪽으로는 그렇게 오래 하신 분들은 공장 형태로 제작을 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 공예가 형태로 제작을 하시는 분들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의 도쿄의 3대 장인 이런 분들을 아직까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정신 같은 것도 대체품이 없다고, 대체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두 번 정도 발랐는데, 딱 봤을 때는 페니체보다는 지아디니에 조금 가까운 것 같고, 끈적거림이나 이런 거는 좀 지아디니보다 적은 것 같고, 이게 지금 굉장히 점성 자체가 거의 없거든요. 지금 거의 물 수준인데 바르기는 편해요. 바르기는 굉장히 편한데, 요거를 조금 점성이 있는 게 바르기가 조금 편한 편이거든요. 광택이 한번 바른 상태에서, 코팅이 된 상태에서 너무 점성이 없다 보니까 고르게 바르기가 힘들다고 해야 되나? 좀 흘러내리는 그런 게 있거든요. 한쪽으로 쏠리거나. 그렇지만 아무튼 엣지를 잘 안 쓰는 저로서는 뭐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냥 지아디니 정도의 수준으로 비아를 나오는 엣지는 그 정도의 품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칠하면서 일본 제품을 대체를 저는 굳이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대체를 하고 싶어 하시고, 만약에 했을 경우에 어떤 거를 더 발전을 시켜야 하는지, 어떤 쪽으로 또 개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짧게, 그냥 깊게 생각하지 않고 짧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요거까지 해가지고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은 피니시 코트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